주식 명의 신탁 시 증여세 과세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아까는 뭐야? 아까는 전환사채 부분들에 대한 나왔는데 이번엔 뭐야? 주식의 명의 신탁 시 증여세에 대한 얘기가 있는 내용이네요. 오케이? 한번 케이스를 봐보죠. 저는 수년 전 어머니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로 의제된다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어머니가 이를 납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는 거죠. 증여로 의제. 그죠? 의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최근 기존 주식을 매각한 뒤 새로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수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는데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자, 이 얘기 부분들에 대한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만 좀 읽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한번 그 밑에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봐보죠. 자, 종래. 옛날에는 말이에요. 옛날에 과세관청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지금 82페이지 첫 번째 블록이에요. 명의신탁자가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하고 판과 그 양도 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거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는가. 그러니까 이 증여세가 어떻게 계속 맞는가? 예전에 종래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최근 갑의 아버지인 을이 갑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해 사회에 걸쳐 갑 명의로 명의 개설가 되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명의 개설된 각 주식에 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을이 갑 앞으로 최초로 명의 개설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 신탁 주식으로 증여로 의제 과세할 수 있으나 이후 명의 개설된 부분은 최초 증여 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 신탁 주식의 매도 대금을 사용해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증여세 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 뭐 그 이해가 된다 이거지. 그러나 한번 해가지고선 그거에 대한 의제는 뭐라 그랬었어요? 의제는 뭐야? 그렇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증여로다가 과세관청에서는 그렇게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부과하겠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게 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부과하였으니까 너 납부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해서 처음에 그래 최초의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걸 인정하겠다 이거지. 그러나 그거를 팔고 나서 그 대금을 가지고서 다시 다른 주식을 샀을 적에 거기다가도 또 적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분들에 대한 거나.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거 83페이지 중에서 제가 이거를 참 많이 가지고 얘기했었던 건데 83페이지 하단 왼쪽 첫 번째 블록 한번 봐봐요.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갑이 을의 명의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의 명의로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해 갑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중간 내려가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뭐냐면 거기에 핑크블 대법원 판례는 비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라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신탁 부분까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뭐냐 그러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거야. 유상증자, 상 뭐야?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증자,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이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된가?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끌어들였는데 주식이 늘어난 거잖아. 그런데 처음에 남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이 사는 사람 명의로다가 다시 주식을 늘리면서 그쪽 이름으로다 또 가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대부분에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인정이 되나 두 번째까지 하는 건 너무 과다한 부분들에 대한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렇게 내 명의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유상증자까지 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는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다인 명의로 해가지고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별 문제는 없어.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거 갖고 온다 하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만 드리게 되면 그냥 갖고 올 수도 있었다. 처음서부터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주식이 뭐 해가지고서 5천만 원 부부들인데 뭐 만주, 뭐 2만 주, 10만 주 막 이렇게 되는 주식을 했는데 유상증자까지 돼봐. 그럼 주식 수가 뭐 20만 주, 30만 주 이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명의로다가. 오케이? 그리고 주식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그거 내 거야 라고 가지고 올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유상증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차라리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83페이지 오른쪽에 대한 거 봐봐요. 녹색으로 다 자막한 부분들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한 뒤 유상증자를 진행해 소유자 명의로 신주를 취득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예요. 늘상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자, 여러분들께서 봅시다. 오케이. 자, 비상장 주식 27번 Q27 비상장 주식 증여 후 상장이 된다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때문에도 저도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와 정말요?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활용하시는 게 있고 이런 상황을 알고 가시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굉장히 저 회사가 저 정도였나라고 하는데 요즘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산업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회사들이 막 상장하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업 공개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증여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장이 된다. 어떻게 될까?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 케이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보시게 되게 되면 먼저 한번 읽어보죠. 저는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3년 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해당 주식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추가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보시면 되게 되면 가까운 장래라 3년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게 되게 되면 어때요? 큰 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84페이지 첫 번째 걸 하다. 최대 주주 등의 특수 관계자가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그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상장 차액은 증여재산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라고 딱 나와 있어요. 오케이?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85페이지 넘어가서 딱 보게 되게 되면 답이 나와 있는 거야. 하단으로 갑시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 차익을 과세하라는 거로 85페이지 오른쪽 과세 첫 번째 있는 오렌지 컬러로 마크한 부분들을 따라가 보세요.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 차익을 과세하라는 것이므로 기업의 실질적 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의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제외가 되고 어떻게 주식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상장 효과에 대한 시세 차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한편 중간 상장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공모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빠지는 생각보다 더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정상 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 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이면 그 차액에 대해서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장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비상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액을 정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 가지고 상장하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차액 부분들에 대한 거 어떻게 된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가지고